뉴빌드. 오늘은 우리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 상품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지명은 서울명 아이파크, 위치는 노원에 있고요. 광운대역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규모는 지하 4층부터 49층 전체 8개 동이 들어가는데 세대수가 3032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이 1856세대. 공급 대상은 전용 5구에서부터 244제곱미터 펜트하우스까지 들어간 형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촬영 기준으로 했을 때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특이사항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한번 단위세대 평면 그리고 VR 상품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광운대역과 석계역 사이에 위치한 이 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가 왜 이슈가 되냐면 아파트를 비롯해서 스트리트몰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용지, 오피스텔, 호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용산에 보면 아이파크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보면요. 주택이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상업시설이나 다른 인프라가 들어오면 조금 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핫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요소들을 여기는 분명히 가지고는 있다. 광운대역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슈가 많이 된 내용이지만 또 한 번 짚고 넘어간다면 GTX C 노선이 개통되는 단지다. 2028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광운대역 있죠. 이쪽에 정차를 한단 말.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더 많은 단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들어갈 때 학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천초등학교, 광운중학교, 녹천중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그나마 초등학교는 한천초등학교가 바로 앞이라서 도보로 가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중학교인데 녹천중학교하고 광운중학교예요. 녹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보로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1.3km 한 18분 정도 걸어가야 되고 광운중학교 여기에요.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가 서울원 아이파크잖아요. 이쪽으로 가려면요. 도로가 새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 구비구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인근에 고등학교는 없어요. 전부 다 외부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중계동 학원가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중계동 학원가가 요즘 이쪽이거든요. 우리 지금 사업단지는 여기잖아요. 버스 노선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1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뭐 물론 엄청나게 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요. 우리 단지의 가격이 모집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분양이 될 건지에 대한 걸 유추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지 근처에는 현재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얼죽신을 하고 싶어도 이걸 못하는 거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0평대가 5억 초반에서 7억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슈가 되는 두 가지의 분양 단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장이 레디언트,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자, 그 중에서 먼저 장이 레디언트를 보면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분양을 하고 입주는 25년 내년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2840세대 분양을 했고요. 분양가가 30평대 기준으로 대략 9억 6,356만 원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대인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2대 1이었어요. 별로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가 지금 어떠냐? 지금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금액이 11억 9,500.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입주를 안 했잖아요.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11억 9,500,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입주권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을 다 주고 사야 돼요. 현금 12억을 주고 사요. 이런 물건들을 사는 거 보면 우리나라 정말 현금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분양을 했어요. 전체 세대수가 1637세대, 분양가가 33평 기준으로 12억, 평당 금액 환산하면 3,507만 원, 1순위 경쟁률이 35.2대 1. 엄청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얼마일까? 이게 되게 이슈고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평당 4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3억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건 뚜껑을 까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이들 눌러주세요. 우리가 서울론 아이파크를 볼 때요, 정말 중요한 정비 사업 지역이 있어요. 미미3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에요. 미성, 미룡, 3호, 3차. 여기를 미미3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오래전에 준공이 됐는데 38년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단지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13평 기준으로만 해도 가격대가 5억이 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3평, 14평 기준이라 하더라도 대지 면적이 12평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는 단지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지역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 동의서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뭐 사실 한참 멀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뭐 짧으면 10년, 길면 한 20년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본 서울론 아이파크 같은 거 좋잖아요. 여기 정말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죠. 전철 옆이잖아요. 이 전철 옆쪽으로 이 부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웅당웅당.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소음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하고 청약을 해야 된다. 야, 거기 지하화 되잖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원선 철도 지하는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흥행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분양도 잘 될 것 같아요. 가장 관건은 결국 가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 오늘의 한 주평, 그래서 얼마에 팔 거야? 뉴빌드. 오늘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전에 우리가 입주에 관련된 내용과 대략적인 예상 가격까지 분석한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영상 끝나는 부분에서 추천 영상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녹화하는 오늘 당일 아침 기준으로 해당되는 평면, 분양가, VR, 옵션 관련된 내용이 다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금 모집 공고를 보면요, 타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양가가 한 페이지에 다 담기 주는, 제가 그래서 미리 요약을 했습니다. 84A 기준 13억 9천, B 14억, C 13억 6천, 이게 높은 층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대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평당가로 환산을 했어요. 3,894만원에서 4,04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략 4천만원 전후로 금액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다?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5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70만원과 1,022만원이 추가된다. 대략 2,7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광운대예요. 여기가 어떻게? 석계역 쪽이란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사이트 내에서 요런 식으로 앉혀진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됐어요. 여기가 지금 다 코어거든요. 코어. 여기는 뭐냐면 전 세대 전부 다 코어 기준으로 들어가는 타워형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이 타워형이란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은 판상형과 타워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49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높을 때는 코어 기준으로 타워형만 구성되는 게 많은데, 이럴 때는 북향으로 향하는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청약을 받았는데 북향이야. 어떻게 할 거야? 평면을 보면 59A 타워형이죠. 여기 지금 판상형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마통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지적인 형태의 판상형이다. 판상형이 아닌 거예요. 자, 72 타입도 마찬가지.
742도 마찬가지, 84A도 마찬가지, B, 91, 150 다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평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런 타워형도 아니에요. 완쿠로에서 들어간 타워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익숙하지 않거든. 이게 평면이 막 이렇게 꼬여있어. 이렇게 막 틀어져 있어. 일반 분양으로 나온 세대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타입 중에 하나가 84A 타입인데, 이 84A 타입이 요런 구조잖아요. 자, 그런데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요 파란색 부분이 84A에 해당하는 평면이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동북향이에요. 동북향. 무슨 얘기냐면 요 방향 있죠? 요 방향이 동북향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해가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거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모집 공고가 15일 날 나오고 평면 오픈되는 게 22일, 오늘 녹화하는 금요일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공을 바로 25일 날 월요일 날 해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모델하우스로 오픈 시기로 보고 많은 분들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청약을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바로 현산에서 뭔가 꼼수를 부리면서 눈까지 사이에 삭삭삭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런 타입이 또 어디 있냐면요. 105 타입이에요. 105 타입도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842보다 더 심해. 뭐냐면 지금 요 방향과 이 방향이 어떻게 여기인데 완전히 그냥 북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05 타입에 대해서는 청약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평면을 분석할 거냐. 일반 공급에서 세대수가 많은 게 84AB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B타입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타워형이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꺾여있는 형태다. 현관부터 보면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 길게 들어가 있고 창고장이 있습니다. 창고장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침실 2번이 있고 드레스룸이 있고 실외기실이 있는 형태인데 안방이 아닌 침실 2에서도 드레스룸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들어오면서 침실 1쪽 있고 거실, 주방, 안방이 있고 안방 쪽에 보면 화장대와 드레스룸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타워형이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욕실을 보면요. 욕실 자체가 요 호텔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변기 있고요. 세면대 쪽 별도로 있고 욕조 있죠. 욕실 쪽도 보면 양변기와 샤워 부스가 별도로 호텔식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잘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주방 옆에 뭐가 있죠? 보조 주방 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얘는 어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방 옆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조 주방이나 다용도실에 뭐가 있죠? 세탁기나 건조기 그리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방 쪽에서 뭐 이런 걸 하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된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동글동글동글한 게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옵션이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확장 옵션 1로에서 주방이 뭔가에 특화가 되고 여기 있는 이 공간을 요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옵션이 들어가고 침실 1쪽에 있는 이 공간을 요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딩 도어와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옵션을 줬어요. 근데 당연히 뭐 공짜는 아니겠죠. 얘는 1000만원, 얘는 270만원, 얘는 300만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하는데 확장 옵션 있잖아요. 발코니 확장을 해야 이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16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려면 해. 요런 거죠. 결국에는 여기도 제가 옵션을 보니까 다른 단지들만큼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옵션에 대한 금액대가 싸지 않다. 자, 여기까지 우리 평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VR 보시죠. VR 스타트. 자, 거실입니다. 거실로 보면 유리 난간대. 천장을 보면 사방으로 해서 간접 조면 들어간 형태. 오, 지금 보니까 대형 타일로 들어갔네요. 거실 아트월이 대형 타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거실에 대한 게 일반적인 평면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4 기준인데도 거실 아트월이 너무 좁아. 여기 있는 타일 들어가는 거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그런데 여기 박수 칠 게 하나 있네. 박수 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간접.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커튼박스 조명 간접 들어간 거 너무 좋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간접 들어갔으면 여기도 같이 넣어주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자, 그리고 주방을 보면 주방이 조금 와이드하게 보입니다. D자 형태로 해서 아일랜드 이렇게 붙는 형태인데 여기 지금 4인용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가는 크기네요. 이게 마감재 리스트가 있으면 참 좋은데 마감재 리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볼 때는
여긴 지금 보면 세라믹 들어갔고 여기는 세라믹 상판과 유사한 형태로 타일이 들어갔는데 요 타일은 아까 아트홀에 있는 대형 타일로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패턴 자체가 좀 다르죠. 여기는 어쨌든 패턴이 이렇게 좀 요래요래 패턴이 더 들어가 있는데 상판 같은 경우는 솔리드 타입의 세라믹이다. 상부장은 스퀘어 형태의 아일랜드 후드 들어갔고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항상 제가 보면 요런 게 보면요. 약간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고급화 시킨 건 알겠는데 그렇게 이쁘다는 느낌은 사실 들진 않습니다. 상부장 하부 쪽으로 간접을 들어갔는데 요렇게 줄 빼야 차라리 요렇게 좀 더 주죠. 왜 옵션으로 특화했는데 개수대 있는 데만 조명이 들어가냐고요. 쿡탑 미터로에서는 5분 들어가고요. 아 이거 뭔가요? 야 식세기가 요 뒤에 있네. 이거 이렇게 있으면요 진짜 불편해요. 이거 애플 같은 거 이렇게 이거 설거지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요래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요 물 질질질 다 흘려요. 이거 식세기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설계한 거 아닌가? 물론 이해는 되는 게 여기가 그렇게 길진 않단 말이에요. 길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대를 조금 왼쪽으로 가고 식세기를 여기 넣는 게 사실 뭐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개수대에 들어가는 형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식세기가 뒤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레이아웃상 좋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주방에서 식세기 쪽에서 빵 하다 보니까 나머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안방 갈게요. 자, 안방인데요. 안방은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때 드레스룸이 작기 때문에 여기 뭐다? 붙박이장을 일반적으로 설치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침대 헤드 방향이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헤드레스가 높으면 이쪽 기준으로 침대가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 잘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을 들어가면 시스템 가구 3단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안방에 들어왔을 때 욕실이 있으면서 여기에 문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요렇게 옷이 시스템으로 보관되어 있으면 문 열고 수증기 확 옷감 확.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입식 화장대 형태 들어갔잖아요. 의료 관리기에 넣기가 정말 애매한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면 호텔식 이런 욕실, 그쵸? 욕조기기 있고 양변기기 있고 요런 식으로 해서 호텔처럼 언더볼 쫙 요런 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 요런 거 너무 좋아요. 요 타일이 보니까요 300에 600각짜리 가로 정사키를 하고 그냥 바닥은 300에 300각짜리 타일 일반적으로 들어갔네요. 야, 구조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퀄리티에 비해서는 벽에 들어가는 타일의 형태는 조금 개인적으로 600각짜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공용교실 가볼까요? 야, 요렇게 이것도 정말 호텔식으로 호텔 느낌으로 요렇게 양변기 따로 샤워 따로 언더볼 형태의 세면대까지 뉴빌드. 오늘은 최근 아크로 베스티뉴에 이어서 안양에서 두 번째로 분양을 하는 평촌자의 퍼스니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곳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보시죠. 단지명 평촌자의 퍼스니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고요. 총 세대수가 2737세대 대단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570개밖에 안 돼요. 공급 대상은 전용 53 59, 77, 84, 99, 109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정은 특공이 11월 25일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1순위가 다음날 화요일, 당발이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다. 특징을 보면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1년 당발 기준, 그리고 거주 의무 없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전매 제한이 1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입주가 2027년이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 단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점하고 추천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가는 거는 40% 가점, 60% 추첨, 8호 초과가 되면 100%다 추첨으로 들어간다. 위치를 보면요. 범계역하고 평촌 요 4호선 지나가죠. 위쪽으로 요 위치 여기가 평촌자의 퍼스니티 단지예요. 우리 저번에 봤던 아크로 베스티뉴 상품 어디? 범계역 바로 뒤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크로 베스티뉴 여기가 평촌자의 퍼스니티 상품이기 때문에 요 간격은 거리가 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아크로 베스티뉴 처의 결과는 안 볼 수 없죠. 한번 보시죠. 1순위에는 전체가 다 마감이 됐어요. 순위 의 경쟁을 보니까 4.7대 1, 1.75대 1,
8.86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이슈가 되는 형태의 청약 경쟁률은 아니다. 퍼스니티 교통편을 좀 보면요. 이쪽에 보면 인도군 이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월곶 판교선이라고 하는 2028년에 개통을 할 예정인데 지금 요 단지 바로 앞쪽으로 해서 요 부분 있죠. 안양운동장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가 있다. 자, 그럼 지하철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남으로 가려고 하면 일단은 범계역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범계역까지 버스로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하당에서 2호선 갈아타고 가는 길 전체 대략 53분 정도 소요가 된다. 아크로 베스티니 같은 경우는 범계역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4호선이 2호선 가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진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범계역까지 와야 되는 교통편 때문에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퍼스니티에서 배정되는 학교 바로 뒤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비산중학교로 가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어요. 가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공원을 보면요. 단지 옆쪽으로 해서 운곡공원과 학운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지 공급되는 세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전체 세대 기준으로 해서 총 공급 세대 수가 570세대 그 중에서 일반 공급이 294세대 반이 조금 넘는 세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공이겠죠. 특공에 대한 자격 기준은 정확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인데 우리 단지 가격 한번 볼게요. 53부터 84 밑에까지 쭉 있지만 기준이 되는 평면 자체가 59와 84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금액을 한번 볼게요. 1단지 기준으로 해서 59 타입에 11에서 13층 기준으로 24평은 공급 금액이 9억 8,600, 84A 타입은 5층 기준으로 13억 4,500, 평당 환산하면 4,100과 3,955만원, 대략 4,000 전후가 조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분양하고 1순위 청약 마감이 됐던 아크로 베스티뉴와 가격 비교를 안 할 수 없죠. 아크로 베스티뉴 같은 경우는 24평 기준으로 얼마? 10억 8천, 평당가 4,500, 34평 기준 15억, 평당가 4,600이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84 타입 기준으로도 대략 2억 정도가 가격이 싸다. 아크로 베스티뉴가 퍼스니티보다 대략 2억 정도가 비싸잖아요. 근데 입지적으로 보면 범계역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퍼스니티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 가격을 분석을 해보죠. 퍼스니티 단지 주변으로 해서 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올해 입주한 입주 단지가 있습니다. 평촌 엘프라우드 아파트인데요. 전체 2,739세대의 대단지고요. 2024년 6월 달에 입주한 신빙 완전 얼죽신 아파트죠. 이 아파트 단지의 33평 금액이 어떻게 11억 8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평촌 엘프라우드 같은 경우에 12억대 정도의 금액인데 퍼스니티 같은 경우는 13억이 조금 넘잖아요. 여기서도 가격이 일단 차이가 납니다. 얼죽신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가격이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지리적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은 단지가 맞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꽤 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단지가 엘프라우드 바로 밑쪽으로 보면 이 단지 비산 삼성 레미안인데 여기는 세대수가 더 큽니다. 3,800세대. 그런데 입주 시기가 2003년 12월 22년차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30평대 기준으로 가격대가 7억에 형성이 되어 있다. 결국에는 퍼스니티와 인접한 두 개의 단지가 한 개는 완전 신축이고 한 개는 구축인데 그 두 개의 가격 차이도 나지만 그거보다도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의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 다만 최근에 분양했던
아크로 베스트뉴보다는 2억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요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크로 베스트뉴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평촌을 봤을 때 평남과 평북을 4호선 지하철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때 대장 아파트가 어디라 그랬죠? 맞습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여기가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정말 눈여겨봐야 될 단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단지거든요. 향촌 롯데 3단지. 여기가 어디냐면 범계역 옆으로 해서 평촌중앙공원 바로 밑에 있는 단지인데 이 단지가요, 평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예요. 가격대는 조금 저렴하긴 한데 향후에 여기는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빌드.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양 평촌 쪽에 분양을 하는 평촌자의 퍼스니티, VR과 평면,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상품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니까 단지 배치도가 나왔어요. 단지 배치도가 여기가 북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도에 맞게끔 요렇게 놓아서 보면 전체 세대가 남동 남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이 항공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퍼스니티 단지고 뒤에 엘프라우드 옆쪽에 레미안이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여기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최고층이 33층인데 33층에서 보는 파노라마 항공뷰가 있는데 촤악 이렇게 펼쳐집니다. 야, 여기 운동장, 종합운동장 보이고요. 요쪽에 쭉 돌리면은 야, 33층이니까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범계역이 나와요. 공급 대상을 보면 53 타입부터 109 타입 전체 2737세대 중에 일반 분양 어떻게? 570세대가 분양을 한다. 그런데 570개 중에서요,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294세대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세대수가 많은 59 타입 경우에 112세대다. 자, 그럼 우리가 59 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조금 큰 평수 30평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84A 타입과 C 타입 보고 59 타입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보면 현관 들어오면서 신발장 팬트리 좋고요. 4베이 구조에서 알파룸까지 있는 평면이다. 주방을 보면요, 디귿자에 키 큰 장, 식탁자리 들어가고 안방으로 들어오면 화장대,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다. 다용도실 보니까 좀 크게 들어가 있네요. 84C 타입 볼게요.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현관 들어오면서 신발장, 현관 창고장이 A 타입처럼 들어가 있고요. 복도를 따라서 쭉 거실과 안방이 있고 요런 식으로 침실 2, 3이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침실 3번 쪽에 보면 드레스룸이 하나 있고 욕실 쪽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네요. 침실 3에 드레스룸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좋다.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 형태 아일랜드, 요 식탁자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용도실은 A타입 비해서는 작고 안방 같은 경우에 화장대가 있는데 오 놀라워라. 드레스룸이 통상적으로 판상이보다 타워형이 더 작은데 야, 얘는 크게 풀었네요. 요런 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부부 욕실이 있고요. 지금 요 구조도 있는데요. 요 구조도 있어요. 여기 팬트리 있잖아요. 복도 팬트리가 또 하나 있어요. 추가적인 장점은 거실 쪽에서 요렇게 창이 요렇게 냈죠. 이면 개방이 좋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단지 배치도를 가면 우리가 지금 타워형이 어디다 배치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꼬다리 있는데 요런 식 있죠. 요런 식의 타워형이 들어가는데 거의 정남향처럼 배치가 돼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선호도가 높아. 그래서 타워형에 여러 가지 베니핏을 주는 게 향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수납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요게 건설사 판매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59 타입 살펴보죠. 현관 들어오면 신발장 하나 있고 59 타입이기 때문에 뭐 팬트리는 없다. 들어와서 3베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4베이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3베이. 여기서 감점 1점 띠링. 거실 위쪽으로 해서 주방 디귿자 형태의 식탁인데 요거 사이즈가 59 타입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화장대하고 드레스룸이 없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59 타입에서는 딱 3개만 보면 된다. 뭐 첫 번째, 주방이 본주방 그대로 있고 키 큰 장 있고 식탁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안방 쪽에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있느냐. 세 번째,
부부 욕실 쪽에 샤워 부스가 있나 요걸 봐야 된다고 했는데 화장대랑 드레스룸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점 때리. 그런데 여기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집 공고를 보면요.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확장 선택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발코니 확장을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서 나머지 조용히 해라. 뭐 요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뭐 점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노란색 뭐 점선. 이건 뭐냐면 이게 다 옵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옵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상 옵션으로 해서 조명 스타일업, 주방 스타일업, 욕실 스타일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명 요렇게 건축 조명에서 천정에 시트 패널 붙여주고 단천정 리니어 조명 해주고 특화 조명 해주고 요거 하는데 얼마? 523만 원. 주방의 스타일업에서 이태리 세라믹 주방 붙여주고 독립형 렌즈 후드 붙여주고 전정 루바 해주고 블라블라블라 얼마? 1278만원. 욕실 쪽으로 해서 이태리산 포셀린 타일 해주고 세면기 특화 수전 해주고 뭐 블라블라 837만원. 요거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2638만원. 여기서 한마디. 기본적으로 자해 같은 경우에 옵션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금액대를 올리는 데는 거의 우리나라 건설사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서 일단은 무상으로 해주고 요런 부분에서 비용을 요렇게 받는다. 요건 한번 선택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가 또 있어요. 와이드 강마루, 안방 특화, 삼연동 중문, 그리고 시스클라인. 시스클라인이 뭐냐면 공기청정 시스템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입주자 모집 공고 유상 옵션에 대한 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발코니에서 또 하나의 예쁜 짓을 해요. GS에서 뭘 하냐면 시스템 에어컨에서 거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총 4개의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야, 제가 이걸 보면서 퍼스니티 이 단지가요 사실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코니도 무상으로 주고 에어컨도 4대나 무상으로 주고 그래서 청약을 좀 많이 해달라. 계약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GS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안내에 보면 마감재 리스트를 항상 거의 제공을 해줘요. 자, 창호도 있고 도배도 있고 마루도 있고 밑에 쭉 내려가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제조사가 중요해요. 어디냐? 현대 LNC, 제일벽지, 신한벽지 이런 어떤 제조사가 어딘지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감재가 되는구나. 칼라 스킴이 어떻게 되는구나. 또 하나 비교해서 유상 옵션 그리고 모델하우스 이런 게 뭐냐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제품 그리고 유상 옵션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바뀐다 또는 추가해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VR로 넘어가시죠. VR 스타트. 5구 타입입니다. 우리 5구 타입의 VR 지금 보고 있는데 딱 보면 거실 쪽에 유리 난간대고 천정에는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직간접 조명이 들어가면서 우물천장 조성했다. 그리고 여기 패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 다 어떻게? 다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품목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TV 아트홀 자리잖아요. 아트홀 자리에 이런 식으로 간접 들어가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간접했잖아요. 여기 그 커튼박스에도 좀 같이 해줘요. 어떨 때는 여기만 간접하고 어떨 때는 여기만 간접해. 어차피 추가 옵션 받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 포셀린 타일로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유상 옵션으로 했을 때 이태리 포셀린 타일로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5구 타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정도 구조. 이게 만약에 포비했으면 더 커 보였겠죠. 디귿자 형태의 식탁 들어가고 키 큰 장 들어가는 형태. 너무나 무난합니다. 천장 봤을 때 여기 루바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직부 등의 원통 기둥형이 들어가고요. 제가 아까 시스클라인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거실에도 지금 보면 에어컨 옆쪽에 붙어있는 요게 다 공기청정 시스템이에요. 자, 주방을 들어가면 스퀘어 형태의 후드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요새는 거의 트렌드가 천장 이렇게 다 띄우거든요. 하여튼 고급화 전략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호불호는 좀 있겠죠, 당연히. 큰 창 들어가고요. 개수대 있고 식색이 있고 상판 세라믹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요 티크니스 12mm 그리고 미드웨이 쪽까지 같이 말아서 올리는 형태. 안방은 여기서는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안방 같은 경우는 뭐다? 드레스룸 일단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벽면 무조건 어떻게 붙박이장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다면 헤드레스트가 반대로 넘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침대를 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요 침대를 올 때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침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문도 제대로 안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필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욕실은요. 욕실도 욕실 스타일업 특화로 들어갔겠죠. 지금 보니까 600, 600각짜리 들어갔고요. 바닥에는 300에 300각짜리 들어가면서 요런 식으로 자기가 보면 톤 매치 같은 걸 잘해요. 보면 여기 있는 벽 메인 타일과 요 위에 있는 요 선반석 있죠? 그걸 잘 맞추잖아요. 자, 그리고 문을 열기 하면 요런 식으로 가이드바 다 있고, 여기는 뭐냐면 드라이기 메이 콘센트도 들어가잖아요. 요런 거 사실 작은 건데 건설사 요새 여기 욕실장 문 열잖아요. 가이드바가 없어. 뭐 그리고 요 드라이기 콘센트 없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꼭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무광에 비슷한 컬러로 맞춰주면서 경첩이 아닌 무힌지 타입으로 들어가서 고급스럽게 호텔식으로 연출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거 왜 이랬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현관으로 가시죠. 여기 그냥 일반적인 삼형동 중문이다. 자, 그런데 84C 타입 가볼게요. 야, 이거 뭔가요? 84C 타입 들어갔다는 얘기는 84ABC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요게 뭐냐면 자동문 센서예요. 아니, 왜 84 타입만 자동문 주십니까? 59 타입은 자동문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옵션으로 할 거면서 자동문 59도 해주세요. New build. 오늘은 조만간 방배동에서 분양할 아크로 리츠 카운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아직 분양은 안 했습니다. 조만간에 진행할 건데, 여기가 워낙 이슈가 다는 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입지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서초구 방배동에 현장이 있고요.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 8개 동, 전체 70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40개.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 여기 통장이 그냥 몇만 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주택은 44 타입부터 144 타입까지,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평형대 형성되어 있고,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아니고 11월인데 녹화하는 기준이 오늘이 11월 26일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11월에 한다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밖에 없는데,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면 12월로 넘어갈 것 같다. 지금 보시면 방배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비사업이잖아요. 방배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배동 정비사업을 이해하려면요, 서초구에 있는 정비사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초구가 지금 우리 요만큼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위치가 방배, 여기가 반포, 여기가 잠원, 그리고 여기가 서초,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양재, 내곡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데가 바로 어디? 방배, 반포, 그리고 잠원, 이쪽이 정말 핫하죠. 우측에 보시는 요게 뭐냐면요, 방배에서 지금 진행하는 정비사업들이에요. 조합원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설립인가, 뭐 2주 블라블라 막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각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12개 정도의 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착공과 일반 분양, 준공, 입주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델하우스를 보는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일반 분양에 해당하는 요 시점이에요. 정비사업의 정말 가장 밑쪽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지금 요 단계에 있죠. 정비기본 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요 부분이 통상적으로 1단계로 보는데, 요게 대략 2,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설립인가 하고 시공사 선정이 되는데 1, 2년 되고, 사업시행인가 1, 2년, 관리처분하고 이주 철거, 착공 들어가는데 또 1, 2년,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반 분양이 들어가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준공을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대략 10년 이상이 훌쩍 넘어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진행하고 싶어도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신속 통합기획이라든지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접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조건이 있는 게, 사업성이 좋고 입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은 데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빨리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가 정비사 같은 경우는 조합원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단계들이 정말 사업을 진행하는데 포인트가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상 보면 조사관이라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실제로 정비사업을 투자 목적으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윗단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초기에 들어갈 때는요, 비용은 조금 적게 들어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 사업이 좀 뭐 구체화되니까.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져가는 수익은 더 크다.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 있다. 요즘에 아파트 집값 서울이 얼마입니까? 10억, 20억, 30억, 뭐 40억, 50억짜리 이제는 뭐 거의 금액대가 막 넘사벽이잖아요. 30대 또는 40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기존의 아파트 분양 상품 산다? 너무 힘들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이 들어갈 만한 지역에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이 인고의 시간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내 집 마련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방배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사업이 방배 3호, 6구역, 5구역, 7구역, 14구역, 13구역 이게 많단 말이에요. 요 방배 정비구역이 전체가 다 완료가 되면 세대 수가 12,000세대가 되는 거죠. 엄청난 메머드급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일단은 제가 3개 정도만 꼽았습니다. 방배 6, 방배 5, 방배 3위. 먼저 우리 방배 5구역을 보면요. 요 DH 방배 요 기억나십니까? 올해 우리가 분양했던 단지잖아요. DH 방배 처음에 분양할 때요. 위치가 여기도 보시면 이수역에서 내방역 가는 데잖아요. 이수에서 내방역 가는데 이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다시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이 오르막길 올라가는 위치 쪽에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로드뷰에서도 보면 요 오르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입지가 어떠니 뭐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깠더니 공급이 650세대인데 청약 접수 58,000개 들어갔어요. 평균 경쟁률이 90.28대 1. 분양가가 22억이었는데 엄청 낮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지 방배 5구역 위에 있는 방배 6구역. 여기도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어디냐면 레미안 온페를라. 지금 현재 짓고 있단 말이에요. 조만간 입주하는 단지예요. 근데 아직까지 분양을 안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단지인데 세대수가 전체 1097세대, 일반 분양이 480개고요. 규모가 대략 16개 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최고층이 22층이에요. 5구부터 120까지 소형부터 중대형의 세대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원페를라가 도대체 언제 나오나. 여기도 마찬가지 24년 하반기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월에 분양할 거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12월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입주 시기는 2025년 11월. 무슨 얘기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참 짓고 있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는 뭐다? 거의 옵션 없이 여기도 진행될 거다. 제가 사실 방배동을 좀 잘 아는 동네예요. 여기가 원페를라잖아요. 여기가 내방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방역 6번 출구에서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하잖아요. 가다 보면 여기에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 자, 로드뷰 보면 여기하고 여기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남녀공학이라는 약간 백반집 같은 데인데 여기 맛있습니다. 여기 맛있고요. 우측에 있는 요 보면 부녀가 하는 미나리 부대찌개 집인데 야, 여기 있잖아요. 정말 전날 소주 한 잔 먹고 여기 가서 딱 부대찌개 먹잖아요. 미나리가 자, 그리고 여기가 레미안에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상품을 분석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레미안 스타일로 많이 했어요. 그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 방배 3위. 방배 3위의 재건축이 마크로 리츠 카운티인데요. 우리가 그럼 금액을 가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츠 카운티의 분양가의 바로 밑에가 될 때가 어디죠? 맞습니다. 올해 분양했던 DH 방배 33평 기준으로 22억 3천이었잖아요. 평당가 환산하면 대략 6,700만 원 정도. 근데 이거를 왜 비슷한 단가라고 예상하냐면 여기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선에서 전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에 분양했을 때 실질적으로 안전마진이 얼마냐. 바로 밑에 방배 그랑자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1년 7월에 입주한 4년차 아파트예요. 33평 기준으로 29억입니다. 29억. 기본적으로 안전마진 한 5억을 깔고 가는 거예요. 야, 여기 또 사람들이 로또 분양 그만 좀 해라 그러는데 이거 진짜 로또 아닙니까? 걸리기 너무 힘들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당첨이 될 건데 당첨이 되면 정말 로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기 아크로 리츠 카운티 같은 경우는 평면과 VR이 나오면 그 상품에 대해서 또 제가 바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두둥 빨리 나와라 보고 싶다.